수십억 원대 협찬 계약 거부, 협찬 광고 통합 파트너십 계약서 추정 계약 규모 수십억 원. 테이블 한쪽에는 방송국 예능국장, 대기업 마케팅 본부장, 프로그램 책임 PD,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트로트 가수 김용빈이 앉아 있었다.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다. 마치 숨소리마저 계약 조항에 적혀 있는 것 같은 압박감. 국장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먼저 입을 열었다. 용빈 씨, 이건 기회예요. 프로그램도, 회사도, 그리고 당신 커리어에도요. 요즘 같은 시대에 수십억 단위 협찬이 이렇게 한 번에 들어오는 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대기업 본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이미 사내 이사회도 끝났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김용빈 단독 모델로 간다는 걸 전제로 다 움직였고요. 사인만 해주시면 바로 광고, 콘서트, 굿즈, 팬미팅까지 한 번에 런칭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건너편, 김용빈은 손을 포개 쥔 채 말이 없었다. 그의 시선은 계약서가 아니라 자신의 손등 위에 떨어지는 형광등 불빛에 고정돼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인지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1. 거절 한마디가 만든 초유의 긴급 속보. 계약서 서명 예정 시각은 새벽 2시 30분. 그러나 2시 27분, 김용빈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오늘은 사인 못하겠습니다. 순간, 회의실은 얼어붙었다. 펜을 들고 있던 매니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PD 위 눈썹이 꿈틀거리며 위로 치솟았다. 지금 뭐라고 했죠? 국장이 되물었다. 죄송합니다. 이 계약, 제 이름으로는 못합니다. 그 말은 너무도 차분했지만 테이블 위에 내려앉은 긴장감은 폭발 직전 화약고 같은 느낌으로 부풀어 올랐다. 용빈 씨, 금액을 모르셔서 그러는 건 아니죠? 마케팅 본부장이 피식 웃으며 말했다. 여기 적혀 있잖아요. 협찬비, 콘서트 제작비, 추가 옵션까지 포함하면 수십억 원대입니다. 그냥 노래만 부르시면 돼요. 저는 그냥 노래만 부를 수가 없습니다. 국장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이 정도 규모의 계약을 거절하는 가수는 방송계에서 처음일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안 되는지 말할 수 있습니까? 김용빈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계약서 마지막 페이지 한 구석에 작게 쓰여 있는 문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 조건 때문입니다.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 출연자는 프로그램 및 광고주가 요구하는 콘셉트, 대사, 행동을 일체 거부할 수 없다. 방안의 시간은 갑자기 늘어져 버린 것처럼 느리게 흘렀다. 2. 데뷔 초 악몽의 플래시백, 당신은 상품일 뿐이야. 김용빈의 머릿속에서는 데뷔 초 한 PD가 웃으면서 던진 말이 떠오르고 있었다. 가수 김용빈 씨, 기억하세요? 무대 위에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상품입니다. 눈물도, 웃음도, 손인사도 다 연출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이 선택한 줄 알았던 무대의 대사들이 하나도 자신 것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다. 광고 촬영 현장에서 감동적인 표정으로 라는 말이 나오면 스태프들이 원하는 표정을 찾아야 했고, 예능 녹화에서 이 부분에서 울어주면 시청률 나와요 라는 말이 나오면 가슴보다 카메라 먼저 생각해야 했다. 그리고 이번 계약서에 적힌 문장은 그때의 기억을 다시 끌어올렸다. 거부할 수 없다. 그 문장은 돈보다 더 무거운 쇳덩이처럼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3. 온라인을 뒤흔든 속보, 수십억 협찬 계약 거부, 방송계 초비상. 다음 날 오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는 이런 문장이 떠올랐다. 트로트 가수 김용빈, 수십억 원대 협찬 계약 전격 거부. 방송계 초비상, 제작사 대체 불가라며 당혹. 기사 제목만 보면 마치 대기업과 방송국을 위기로 몰아넣은 무모한 반항처럼 보였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다. 네티즌 A, 요즘 같은 시대에 수십억 계약 거부한다고? 뭘 믿고 그러는 거지? 네티즌 B, 돈보다 신념을 택한 거라고 볼 수도 있지. 우리가 모르는 조건이 있을 수도. 네티즌 C,
방송판 다 같이 힘든데 저런 행동이 선례가 되면 누가 협찬하겠냐. 이기적인 거 아닌가? 그 중에는 그의 팬카페 러브빈 회원들의 눈물 섞인 글도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무서워요. 이 결정 때문에 방송에서 밀려나는 건 아닐까? 그래도 우리 왕자가 쉽게 하는 말은 아닐 거라고 믿어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 김용빈을 끝까지 지키는 것. 팬들은 떨리는 손으로 응원글을 쓰면서도 마음 한 구석 깊은 곳에서는 불안이라는 단어가 자꾸만 고개를 들었다. 4. 심층 분석 영웅의 선택인가? 파괴자의 선택인가? 전문가들의 분석은 극명하게 갈렸다. 1. 돈보다 음악을 택한 위험하지만 숭고한 선택. 일부 문화평론가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방송계는 협찬 없이는 한 회도 만들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러나 그 협찬이 콘텐츠의 영혼을 얼마나 훼손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그동안 아무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죠. 김용빈의 이번 선택은 콘텐츠가 광고에 종속되는 구조를 향한 조용하지만 강력한 저항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의 결정을 장기적으로는 건강한 충격이라고 해석했다. 돈을 포기하면서까지 음악과 이미지를 지키려는 행동은 단기 손해를 감수하는 대신 시청자와의 신뢰를 택한 것일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2. 이미 깨지기 쉬운 방송판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는 무책임한 행동. 반대로 광고 제작 쪽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수십억 원 규모의 협찬은 단순히 한 가수에게만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다. 스태프 수십 명이 인건비, 세트, 편집, 후반 작업, 심지어 다른 출연자 출연료까지 같이 움직이는 구조이죠. 그 한 가수의 거절로 전체 예산이 흔들리면 피해는 고스란히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돌아갑니다. 일부 방송 관계자는 멋있어 보이려는 선택일 수는 있지만 너무 순진한 행동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5. 심층 분석 이 계약서의 숨은 세 줄의 그림자. 그러나 진짜 문제는 돈도 명예도 아닌 곳에 있었다. 법률 전문가가 계약서를 검토한 뒤 조용히 한 부분을 짚었다. 이 조항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출연자는 협찬사 및 프로그램이 요청하는 콘셉트에 따라 특정 상품 서비스에 대한 과장된 호감 또는 소비를 유도하는 발언을 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겉으로 보면 그냥 광고 멘트 정도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문장이 실제 방송 맥락에 들어가는 순간 별표 시청자가 믿는 가수의 진심마저 계약 조항 하나로 조종될 수 있다. 별표는 점이었다. 아이돌, 트로트, 발라드 가수 가릴 것 없이 시청자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한마디에 마음을 열고 지갑을 연다. 그 신뢰의 뿌리에 계약 위무가 도사리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신뢰의 구조를 거래하는 행위였다. 6. 김용빈의 속마음, 노래를 팔아도 마음까지 팔지는 않겠다. 계약 거부 소식이 터진 다음 날 밤, 김용빈은 조용한 연습실 한 구석에 앉아 기타를 안고 있었다. 연습실 창밖으로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고 조용한 기타 소리 사이로 그의 속마음이 흘러나왔다. 나는 노래를 판 적은 있어도 마음을 판 적은 없었다고 믿고 싶었다. 그는 예전에 한 팬이 보낸 편지를 떠올렸다. 용빈님, 제가 힘들 때 TV에서 우연히 부르신 노래를 듣고 정말 버텨볼 용기가 생겼어요.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 편지를 손에 쥐고 울었던 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었다. 무대 위에서만큼은 최소한 거짓말은 하지 말자. 그래서였을까? 계약서의 그 짧은 한 줄이 마치 자기 자신에게 이제부터 당신의 말은 진심이 아니라 대본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문장처럼 느껴졌다. 7. 내부자의 폭로, 이 계약. 사실은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방송계 익명의 관계자는 익명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말을 꺼냈다. 사실 이 계약 처음부터 좀 이상했습니다. 그는 몇 가지 정황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협찬 금액은 수십억 원대라고 홍보됐지만
실제 내부 문서에는 예상 최대치로만 표기되어 있었던 점, 계약 확정을 전제로 이미 기사 초안, 광고 콘티, 콘서트 기획까지 선포장되어 있었던 점, 만약 김용빈이 거절하더라도 그를 비협조적인 스타로 만들며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기획안이 존재했다는 점. 정말로 필요한 건 협찬 그 자체가 아니라 수십억 협찬을 받은 스타라는 이미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서사의 주인공이 김용빈이었으면 했던 거죠. 그 말은 소름 끼치는 또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젖혔다. 김용빈은 누군가 미리 짜놓은 성공 서사위 주인공 역할을 강제로 맡게 될 뻔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가 계약을 거부한 순간 그 서사는 완전히 틀어졌다. 8. 기자회견장 마이크 앞에 선 한 사람, 그리고 숨을 죽인 수십만 명. 며칠 뒤 김용빈은 결국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소는 작은 호텔 연회장. 하지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그를 바라보는 시청자 수는 수십만 명에 달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가운데 그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우선 저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익숙한 사과의 문장.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호했다. 제가 이번 협찬 계약을 거부한 이유는 여러분이 보고 듣는 제 무대가 더 이상 저의 것이 아니게 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이 손을 번쩍 들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 때문이었습니까? 정말로 수십억 원대 제안이 맞습니까? 이번 거부로 인해 다른 출연진이나 스태프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이크를 바라보았다. 마치 무대에서 노래를 시작하기 직전 첫 음을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가수처럼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든 걸 말하는 순간 더 큰 피해를 입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순간 회의장은 웅성거렸다. 여기저기서 누구를 말하는 거냐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단 하나뿐입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시청자들을 속이는 계약에 서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옳은 선택인지 방송계를 흔드는 파괴적인 선택인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기자회견장은 묘한 정적에 휩싸였다. 어느 누구도 바로 질문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온라인 라이브 방송 채팅창에는 이런 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진짜 이유는 뭐야? 그래도 난 믿고 싶다. 옳고 그름은 모르겠지만 눈빛이 거짓말처럼 보이지는 않는다.